안녕하세요. 저는 사삼해설사 김익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삼기념관은요, 일관에서 6관 그리고 특별 전시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해설 시간은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조금만 지금 좀 힘들겠지만 맛있는 점심시간 대비해서 최대한 빨리 집중하면 빨리 끝나고 집중 안 하면 한 3시간. 자, 제일 많이 역사의 동굴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는 70여 년 전 사상이 일어나던 그때로 들어가는 동굴이면서 또 하나는 다시 토벌대가 군인하고 경찰이거든요. 사람을 막 죽여. 그러면 제주도 사람 어떻게 하죠? 그냥 죽어야지. 도망가고 숨어야 돼요. 제주도는 화산zem이라서 조그만 물들이 많거든요. 그런 바위굴을 제주어로 배라고 그러죠. 이런 데 숨었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굴, 배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이 먼저 들어가고 들어갈게요. 자, 들어오세요. 이런 굴에 가보면 지금도 사람들이 살았던 앞에 보고 가세요. 여기에 뭐를 어떤 시간을 갖고 왔는가? 보호마들을 갖고 있고 개인의 딸롱체가 아니고요. 이거 오늘 들어가서 일이 보이지 않아. 여러 농사를 이렇게 의견을 갖게 합니다. 여기에 비석이 소리가 커져서 마이크 끄세요. 자, 여기 비석이 있죠? 사건을 사전에 운영을 사건은 사전에 계획이 그래서 우리가 살인사건을 계획이 안 되는 것을 사고 우리가 아무도 사람이 정령이 있는 제목도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은 제주에서 4월 3일 사전에 가장 중요한 건 왜 이걸 보실까? 사상은 7년 동안 걸어오고 사상은 조그마한 지역사회, 공동체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한 가정의 형제에도 가해자, 피해자가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걸 때문입니다. 정령하는 정령이 되는 날 이 비석을 들어설 것이고 저 하늘에서 사상정령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해야 돼. 공짜 해설이니까 중학교 3학년 이하는 시험 봅니다. 알았죠? 80점 이하는 여기서 이틀 동안 청소해야 돼. 공짜 해설하잖아.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사삼을 제주도만의 사삼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없죠. 일제강점기, 미국, 소련, 북조선 양반에게 제주 사삼입니다. 1944년 일제강점기 때 제주도에는 일본군 해군 200~300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45년이 되면서 일본군 7만 명이 제주도에 몰려오죠. 당시 한반도에 일본군이 약 한 30여만 명 됐었는데 그 중에 무려 7만 명이 제주도 왔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왜? 태평양상에서 미군하고 일본군이 싸우죠. 미안해요. 그래서 오키나와까지 쫓겨오죠. 오키나와가 원래 어느 나라죠? 일본이면 제가 물어볼까요? 저 IQ 2자리예요. 저 선생님 묻고 있는데 원래 어느 나라입니까? 네덜란드냐? 거기 도망가는 얘기예요? 이 수준이 다시 생각해 봐야겠는데 선생님도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모든 사람 99%가 몰라요. 원래 독립국가였죠. 류쿠왕국. 근데 1879년 일본이 먹어버리죠. 여기가 엄청난 전투가 벌어져서 약 한 20여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같은 민간인 그런데 일본은 본토를 지키기 위해서 작전 계획을 수립하죠. 결후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제주도에 결 7호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제주도 홍라산 오름 대한 곳에 진기동을 가죠. 청학산 가보면 바닷가 쪽에 이런 풀이 있죠. 여기는 자살 보트 배치하는 데 있어요. 일본이 조금만 늦게 항복했으면 제주도도 오키나와 꼴이 됐겠죠. 우리 경과대회에서 뵙죠. 일본이 8월 15일 항복했다라고. 근데 정확한 걸 알아요. 8월 6일 원폭이 떨어져서 항복 안 하죠. 8월 9일 소련이 참전하자 항복하겠다고 의논하죠. 그 와중에 원폭이 떨어지자 8월 10일 날 항복하겠다고 합니다. 단 천황리 규제 주는 조건으로 미군이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8월 14일 날 항복하겠다고 하고 8월 15일 날 방송했던 거예요. 그래 소련은 왜 참전했을까? 그런 것도 있겠죠. 45년 2월 크림 반대를 얄타르당을 열 때 미국이 야 너네 참전해. 나 그때 옛날 너희들 뺏긴 것도 돌려줄게 하고 오시죠. 그런데 지금 러시아는 당시 소련은 독일하고 싸우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항복하고 3개월 이내에 참전하겠다. 이걸 왜 전쟁이냐면 5월 8일 러시아 전쟁이냐면 5월 9일 딱 3개월 된 날 참전하죠. 그러자 일본이 바로 항복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왜 일본은 항복하겠다고 했을까? 원래 일본하고 소련은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었거든요. 소련의 참전은 일본하고 엄청난 관계였어요. 그리고 또한 일본은 독일 사내에서 독일이 전쟁에 지고 나라가 어떻게 됐죠? 흉해졌죠. 실질적으로 미국은 전쟁이 이겼으면 일본을 조선을 연합국 사기국 쪽에서 받으려고 지도까지 다 만들어졌죠. 그런데 전쟁가 급변하는 바람에 전쟁을 일으키자는 죄영국 조선만 나라가 쪼개졌던 거죠. 일본이 항복하고 미국은 9월 8일 인천으로 들어와서 9월 2일 항복 조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9월 28일 날 또 항복 조인식을 하죠. 부산에서도 인천에서도 대전에서도 안 했는데 왜? 미국은 제주도가 이렇게 많이 노쇠화되어 있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항복 조인식을 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알뜰은 서다로 다 폭파시키고 그렇다고. 자, 그리고 일본군이 떠날 때 미국이 들어오는데 일본군이 떠날 때 제주도는 쌀농사가 안 되거든요. 전도에 약한 1%밖에 안 되고 그 귀한 쌀 제주군이 당시 20만이 50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쌀을 제주공항에서 불평하는 만행을 저지르죠.
해방이 됐다면 족쇄가 풀렸다는 거죠. 우리 손으로 우리 나라가 해방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방이 되자 여우량 선생이라 분이 건국 동맹을 일제장전 때 만들었던 호텔에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건수를 만들죠. 그런데 미군이 들어온 게 미군은 미국의 대리인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여우역 박헌영 선생이 실체가 없는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저 북쪽에 있는 나라하고 틀려요. 왜? 나라도 나라로 상대하는 그러면서 그 산하에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졌죠. 여러분들이 인민이라는 단어 어떻게 생각하나요? 중학교? 인민이라는 단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인민은 사람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국민은 국가에 속하여라. 그 위에 인민인데 우리는 인민이라는 단어를 못 써요. 왜? 저 북한에서 썼다. 그래서 46년 되면 인민, 동부, 조선이라는 단어들이 사라지죠. 그러면서 인민위원회가 이런 일들을 합니다. 별로 재미없어? 자, 45년 12월 되면 모스크바 상상회의에서 조선 5년 동안 13통치하는 결정이 되죠. 그리고 40년 1월 비소 공동위원회 예비회담이 열립니다.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한 회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을 줘야 돼. 근데 의견을 줘야 돼. 그래서 진보 자파기관 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게 민주주의 민족전선. 우파도 묶여줘야죠. 이승만 방향을 비롯해서 25명이 모여서 만든 게 민주위원회. 민주주의 민족전선에 참여할 때 우리 한국의 할머니들이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한 건국 공칙을 발표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세우자. 청년의 힘으로 움직이는 나라를 세우자. 학생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나라를 세우자. 당시 우리보다 못 먹고 못 배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런 나라 만들자 해도 아직도 안 됐죠. 자, 여기 보면 38선을 끊어진 거거든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벽걸이 치료에 38선을 끊었는데 38선을 끊은 거는 나라를 쪼개기 위해서 끊은 게 아니고 일본 군인들이 무장 해제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끊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영원한 분단선이 됐죠.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미군 2명이 30분 만에 끊었다고 합니다. 우리 조선의 불행은 우리 힘으로 나라를 찾은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입장이 내려간 곳에 태극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미국 성조기가 올라가는 거고 우리는 미군들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해방이 돼서 어떤 정부가 우리를 다스렸을까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죠. 그런데 당시 해방이 돼서 이승만이는 오지도 않았고 이승만 정부는 48년 8월 15일부로 대한민국 수립되면서 우리를 다스렸죠. 그런데 해방이 돼서 3년 동안 다스린 거는 임시정부도 이승만 정부도 아니고 미 군사정부가 우리를 3년 동안 다스렸죠. 근데 미 군사정부가 다스릴 때 얘네들은 싸움은 잘해.
그런데 나라를 다스리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와보니까 사람이 없죠. 왜? 우리를 다스렸던 일본인 공무원 경찰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조선 사람 공무원 경찰도 조선 사람 괴롭힌 경우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러자 미군들이 와서 컴온 너희들 원위치해 그러자 그들한테는 천국이 열리죠. 그들은 조선 사람한테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데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죠. 왜? 일본인들이 떠나니까 높은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높은 자리. 그러면서 우리는 침입하는 차가 못한 게 우리 조선의 불행이죠. 1년 후에 제주도는 9번째 도로 습격합니다. 인구 한 27만. 당시 전라도 일개면이 30만 대전 시절. 왜? 군사적으로 중요했죠. 제주도는 바다에 떠있는 항공모함이거든요. 일제강점기 때 규슈에서 남경을 공격한 비행기가 못 돌아 기름이 떨어져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알뜰의 비행장을 만들었던 거죠. 지금 강정한이 지금 제2공항이 엊그저께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70여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제주도는 군사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에 도로 습격했고 지금도 제2공항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죠. 47년 3.1 기념식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소 공동위원회 회담이 중단이 되다 열리질 않아. 그게 열려서 결정이 돼야 우리나라를 우리 돈으로 다스릴 건데 그걸 촉구하는 의미에서 3.1 기념식을 크게 하죠. 북부민학교에서 약 한 3만 명이 모여서 서귀포는 서귀포구 쪽에서 행사가 잘 끝나서 다 집으로 가는데 당시 말을 탄 경찰이 있었죠. 말이 탄 경찰이 지나가는데 우리 꽃마친구가 튀어나오는데 말에 취해서 하수구에 빠집니다. 사람이 타는 말이 몸무게 얼마나 될까요? 몸무게. 그러면 우리 선생님하고 사모님 둘이 한 100한 2, 30kg 탄 말거리가 부러질 것 같은데 우리 영화나 TV 보면 말 군인들이 2명씩 타고 막 달리잖아. 그것도 무장 가복이지. 그럼 얼마나 될까? 사람이 타는 말은 약 한 500kg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몰랐다고 보죠. 한번 여기서 볼까요? 이렇게 해서 당연히 몰랐다고 보죠. 그러니까 저놈의 새끼가 애를 다치게 해서 도망가다 오해해서 돌을 던지죠. 돌을 던지니까 이 경찰은 반대쪽 옆에 경찰서가 있어서 이쪽으로 도망가게 되고 거기서 근무하는 경찰이 그걸 오해하죠. 주민들이 우리를 공격하다 오해해서 총을 빠바방 쏘면서 6명이 죽고 6명이 다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 경찰들이 제주 경찰이 아니고 충남도 응원 지원원 경찰이 총을 쐈던 거죠. 경찰이 왜 쉽게 총을 쐈을까? 6개월 전에 대구에서 항쟁이 벌어져 있었거든요. 거기에 출동해서 주민들, 경찰들이 죽음을 본 트라우마가 있는 경찰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총을 쐈던 거죠. 그래서 제주 사회의 들끓죠. 이쪽으로 오세요. 자, 질문은 저한테 하고 여러분들끼리 얘기하면 다른 사람의 해설을 못 들어.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은 그냥 가셔도 돼요. 듣는 사람이 못 듣잖아. 여러 가지 피해입니다. 질문은 언제든지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끼리 얘기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못 들으니까 그건 좀 양해를 그러니까 제주 사회를 들으며 거부머리 경찰 처벌을 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미군적이 끄덕도 하지 않자 30 총파업으로 항의하죠. 직장인 95% 이상이 참여하고 제주 출신 경찰들도 파업에 동참합니다. 그러자 그때 대한 미군적이 내려와서 조사했더니 제주 주민 90%가 빨갱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제주도는 빨갱이 섬이 됐죠.
그래도 미국이 그렇게 하지 않자 제주 출신 도시락 사기를 쓰고 전국 출신 민주인을 일어나는데 나중에 미국이 조사했더니 그분 중에 그분하고 이 사람이 오면서 어디 가서 서북 청년회 나눠 7명을 데리고 온다. 서북 청년회가 뭐냐면 이국 지방에 내려온 젊은이들이 만든 단체죠. 이들은 일본적인 경찰이 여기 빨갱이가 있다고 가서 때려부시고 죽이고 고문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술이 사단이 일어나는 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들이 고문할 수가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합니다. 떠남이 일어나기까지 세계에서는 젊은 청년 2,500명이 구독이 또 48년 초가 되면 이게 견해에 따라가지고 남녀선만의 단독적으로 수립을 하면 53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자 전국에서 다 들어오려고 우리도 고려 조선 1000년 동안 한민족 한 국가에 왜 나라를 쪼개는 전쟁이 벌어진다고 해서 들고 일어나는 그때 일어났는데 제주사단 제주사단 사건의 정의를 한번 볼까요? 47년 사모님이 경찰이 발포 사건을 기초로 경찰서적인 사람이 이해할 저항과 감독성을 단독적으로 가게 했죠. 48년 4월에 남노당 부장들과 부장 공개하기 54년 행사를 정하고 때까지 그 과정에서 중앙을 지금 사건이 나고 결국 4월 3일 경찰 설정 산업에 제왕을 하고 단선 단정받는 총 이용 부장대가 350명밖에 안 되고 총도 7분의 1가 90총 원총 30명 갖고 일어섰죠. 나머지는 이런 거죠. 이게 미국 기록을 보고할 수 있는 사진입니다. 30명 갖고 12개 지선을 공격하면서 일어선 게 제주 사단이죠. 그럼 어떤 총을 썼을까요? 부장대가 썼던 총은 수동기 철커덕 하면 총알 한 마리입니다. 철커덕 땅인데 미군용 검머리 경찰은 자동 소총, 기관총, 집착, 무전기 등등을 갖고 있었죠. 딱딱딱딱 들을 이길 수 있다고 해서 일어섰을까요? 그렇죠. 똑똑하다. 몇 학년이? 중1? 내년 되면 그 무서운 중2 되겠네. 그 산울림에 김창원이 노래 중2 노래 있어. 알아? 나도 찾아와라. 이길 수 있다고 일어서는 게 아니지. 내 형제자매가 죽고 잡혀가고 나라가 쪼개지는데 일어서는 게 이거는 조선시대 때부터 전통이 있어요. 여러분 옆 동네 이재수 항쟁이 돌아다녔어요. 이재수 항쟁은 송영도 아니고 그런 전통이 민중의 항쟁이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섰던 거죠. 380, 990초. 380보다 조금 더 개발된 게 990초. 그런데 그거 수동이야. 놀이터 땡겨서 해서 총알에 한 발 들어가. 근데 미군적 검거리 경찰은 탄창이라고 해서 8발이 15발을 탁 꽂으면 땅땅땅땅 기관총 이것을 그걸 갖고 있으니 이길 수 있다고 해서 일어섰을까? 이거 어떻게 380초도 대단한데? 그때도 진압할 때 일본 놈들이 와서 진압을 했죠. 자, 제주도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한테 사상이 일어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유혈 충돌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지식인들이 얘기하죠. 분단되면 전쟁을 초래한다고. 그래서 김규식 선생은 김일성을 만나러 가죠. 50선거에 전에. 결국 제주도 사람들은 나라가 쪼개지면 전쟁이 초래진다고 하면서 통일된 국가를 원했기 때문에 50선거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한라산 짐 다 싸고 올라가고 결국 제주도는 3개 선거구 중에 2개 선거구가 무효가 되면서 재헌국회 초대 국회의원은 198명으로 출발합니다. 시간도 가능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집중을 안 하고 일을 하다 보면 앞에 6명을 집중하거든요. 이 친구들만 집중해서 점심시간 겹쳐가지고 선생님 원하는 대로 해주시고 걱정하지 재선을 앞두고 광주에 있는 브라운 대령이 왔는데 1000마리가 서에서 동으로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하고 인터뷰하죠. 왜 위로 이거 해도 되고 위에 해도 되고 우리 하고 싶은데 원인에는 흥미없다. 나의 사명은 진화뿐. 여러분들이 우리 꼬마친구가 다쳐왔어. 선생님이 아이고 모기에 물린 거지 애들하고 장래 볼펜에 찔린 거지 칼에 베인 거지에 따라가지고 마데카솔 할지 병원에 갈지 약을 복용해야 될지 틀린 염증 생길까봐. 그런데 얘는 관심 없게 그냥 진압만 하게. 그리고 새로운 연대장은 6주 동안 6,000명을 체포하죠. 그럼 얘네들 미군한테 보고하거든요. 예를 들어 서호동에서 200명 잡았어요 보고했는데 무기가 없어. 여러분 같은 피난 도망 같은 사람들을 잡았던 거죠. 너무 제주도 사람을 괴롭히니까 자기 부하에 의해서 암살당하죠. 일단 시험 본다고 했어요. 네, 연재는 519 이상은 연재고 그 다음에 질문하거나 집중하는 사람 연재고 집중하는 사람 시험 봐서 80점 이하는 여기를 이틀 동안 청소를 해야 됩니다. 아까 저 선생님하고 얘기 다 됐거든요. 그리고 밥은 제공 안 합니다. 알아서 먹어야 돼요. 그냥 질문할 거를 만들 건가 집중하다가 시험 안 봐도 돼요. 연재. 지금부터 전까지 용기 떠들고 한 사람은 아무리 집중하고 질문해도 시험 봅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되죠. 초대 대통령 이승만 메가제 사령관 우리를 3년 동안 다스렸던 조나지 24분이다. 너무 갑자기 집중하면 선생님들 조금 나중에 50cm가 뛰어요. 자, 기다렸다는 게 지금 김일성이는 너무 아프고 1m 떨어져. 1m는 떨어져. 기다렸다는 뜻이 한자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한. 얘네들이 이 새끼들이 욕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인민이라는 단어를 못 쓰는 거죠. 인민이라는 단어는 삼국 사기에도 나오고 아까 우리 선생님이 조선 왕조실록 완독했대. 너네 박수 안 쳐? 그래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인민이라는 단어가 3,000번 나와요. 국민이라는 단어도 200번. 국민이라는 단어 언제? 나같이 외국인이 귀화했어요. 우리는 인민이라는 단어를 그냥 평소에 썼던 단어거든요. 근데 저쪽에 썼다고 못 쓰겠지. 그럼 저 북조선에도 아버지 어머니 쓰죠? 네. 그럼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쓰면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제주도는 아까 30총파 50총성할 때 고춧가루 뿌렸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제주도 타승 대상이죠. 왜 학생들이 부장부의 사령관이 북한 정부를 수립할 때 찾으러 나오는데 이 사람은 김달성. 여러분들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시면 강원도에 김달성 보관이 찾는 골이라는 명칭이 바로
사사는 일어나고 10월달까지는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 많지 젊은 남자는 48년 10월부터 49년 3월까지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여러분 같은 사람 어린이까지 막 왜? 미군이 철수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미군이 철수하려고 봤더니 제주에서 여수 순천에 뻑뻑한 그들을 싹쓸이 작전을 하고 49년 이번에 철수하는데 48년 10월에 새로운 연대자 송윤찬이라는 사람이 해안에서 5km 이상 있으면 다 죽인다고 하는데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대학살이 벌어지고 한 달 후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제주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죠. 그런데 당시에 계엄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군법회의 군대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당하고 죽임당 육지형무소로 가신 분이 지금 거의 다 죽었는데 지금 재심료가 무죄를 받고 있죠. 이승만 대통령 마음이 급하죠. 나라가 만들어지면 유엔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고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아야 되는데 빨갱이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제주도 4.3을 싹쓸이 하기 위해서 여수에 있는 14연대 일제대들을 출동 명령하자 그들은 우리는 국민을 지키는 군대다. 제주도 출동 거부 병사위원회 이름으로 일어선 게 여순 사건이죠. 살면 아까 해안에서 5km 이상 있으면 다 죽인다 해서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왔더니 중상장을 다 불태워버리죠. 그리고 내려왔더니 해안에 동네마다 성을 쌓아내. 동네마다. 그 반응이 너무 좋다. 너 시험 면제. 자, 성을 쌓아내. 왜? 무장대하고 주민들 갈라치고 이거 시끄러워. 이때부터 제주도 사람을 완전 갈라치기야. 왜? 젊은 남자는 이제부터 반응 점수 없어. 네? 이때 젊은이들은 경찰 보조대를 다 갔기 때문에 이거 누가 싸운다? 저 뒤 여자 선생님, 우리 남자 선생님 나이도 50 넘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이 싸죠. 그리고 밤에는 남자들 젊은 남자가 없어. 그래서 여자 선생님이 이렇게 고초를 서죠. 그런데 무장대도 식량이나 옷을 구하러 와야죠. 네. 그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 막아야 돼. 막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넘어왔다는 거 알면 경찰이 이 당시 근무에서 고초를 죽여. 그러니까 서로 내가 살기 위해서 죽이죠. 그리고 무장대는 자기들만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같은 피난민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같은 피난민들 책이에요. 질문 있어요. 그럼 보초 서다가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경찰한테 처벌받든 거나 심하면 죽임을 당하니 왜? 여기는 다 경찰들이 통제를 해. 영어도 하네? 영어 좀 읽어줘. 사상은 우리는 미국한테 책임을 묻습니다. 왜? 당시 미 군사정부 시절에 일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미국한테 책임을 묻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에도 책임을 묻습니다. 선생님,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에도 우리 미국한테 책임을 묻는 이유가 뭔가요? 네? 얘랑 맞대. 네.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수립돼서 열흘 만에 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미군한테 줘버려요. 8월 24일 작전 통제권 줬죠. 10월 17일 해안에서 5km 이상 있으면 죽어. 10월 19일 여순 사건. 10월 22일 여순에서 불법 계엄령. 11월 17일 제주에서 불법 계엄령. 이 시기 제주에서 여수 순천에서 대한민국 군인 경찰이 대한민국 국민을 죽였죠. 그 지휘를 누가 했다? 미군이 했기 때문이니까 미국한테 책임을 묻는 거죠. 아까 영어 오케이 한지 오케이. 영어를 읽어주세요. 당시 제주도 상황을 우리 아디다스 입은 친구가 영어로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디다스 벗을게요. 이리 와. 벗을게요. 야, 이리
크게. 자, 크게. 크게. 바다로 둘러싸여 고립된 섬 제주도는 거대한 감옥이자 학살터였다. 당시에 원래 섬에서는 쿠데타나 혁명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왜? 바다를 에워싸면 도망도 못 받고 지원도 못 받죠. 그리고 제주도에는 당시에 핸드폰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전화기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관공서나 군부대만 조금 있었겠죠. 그럼 제주도에서 온갖 일어나는 일을 저 한반도 육지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갖 나쁜 짓을 다 공무원 오버 액션 하세요. 너 시험 볼래? 아니 죄송합니다. 네, 질문했어요. 기자 없어요. 기자. 기자 있었지만 네. 기사를 보낼 수가 없어. 이런 불공정한. 왜냐하면 그 기사도 군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또 기사를 그 당시에는 전화로 불러줘야 되는데 전화는 통제를 다 하거든. 그러니까 전화할 수 있는 데는 관공서나 군부대가 경찰밖에 없고 거기도 그런 얘기 못하죠. 그 배 타고 나가려고 해도 출항 증명서가 있어. 경찰이 너 나 가고 싶어. 내 어머니가 제주도 죽었대 해도 안 끊어주면 못 가. 그 경찰이 출항증 제주도 배를 탈 수 있는 권한을 사인을 해줘야만 가던 시절이니까. 정말 또 안타깝군요. 지금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아는데 그 육지에 모르게 시탄 거예요? 그렇지. 육지에서 알면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알게 모르게 제주 사람들 육지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막 항의하고 이런 경우는 그런 기록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돌로 승만이의 대가리를 찍었어요. 자, 어떤 제주도에서 네. 이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갑자기 너무 집중을 하니까 당황스럽네요, 제가. 저거 봐봐 이상해.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자, 100살 일비 100명을 죽이다 보면 내가 죽여야 될 공비 한 명은 아무나 죽이다 보면 한 명은 걸려든다. 저것이 또 막 죽이는 거예요. 삼광상진작전. 이게 일본군들이 마주에서 써먹던 걸 제주도에서 써먹죠. 다 빼앗고, 다 불태우고, 다 죽이는 거예요. 수작은 뭐냐면 원래 바다에서 배에서 돌아가신 분이 시신이 훼손되니까 장례의 한 방법인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저쪽으로 가서 돌을 매달아 빠뜨려 죽이거나 총사 죽이나 해산 학살을 얘기해요. 더 나쁜 건 여기 이제 대상을 사전에 살인자를 죽이는 걸 대상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대상은 그게 아니고 아까 해안에서 몇 킬로 이상 있으면 몇 킬로 이상 있죠? 5kg! 너도 쉬어. 5kg 이상에서 죽는다고 했어. 내려왔더니 너는 이거 20살짜리고 소문이 없다고 가족을 주고 대신 죽으면 이겨지니까 국민이 아니야. 국민이었으면 그렇게 죽일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군인 기수로 벌어집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조선시대 TV나 영화 보면 망상이나 춤추다가 목을 치죠. 그걸 뭐라 그러죠? 이거 맞히는 사람 시험 연대. 너 시험 볼 거. 망상이가 막 춤추고 패티하면 칼로 사람을 탁 치죠. 칼춤을 쳐서 사람 목을 탁 치는 걸 뭐라 그러냐고. 목을 자르는 거. 참수. 그럼 잘린 목을 걸어 놓는 걸 효수. 왜? 너네 까부는 이런 게 아까 그 오빠가 없었다고 해서 가족 죽였잖아요. 형아 없었다고. 그런데 무장대가 잡혔어. 무장대는 잡혔으면 그 가족은 더 엄청난 피해를 입겠죠. 그러니까 입을 닫아. 인적 싸움 파악하는 목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사삼 시기에
약한 3만여의 죽임을 당했는데 그런 우리 경찰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했냐? 결국 그렇진 않고요. 피탈에 빼면 약한 10%는 무장대에 의한 희생금이죠. 사상 시기, 초토화 시기가 언제죠? 초토화 시기. 1940 45 49 44년 얘는 다 채시요. 48년 10월부터 49년 3월까지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왔는데 제주도 사람들이 또 올라가지 말고 내려오세요. 시생으로 밟으면 안 돼. 쫓겨서 한라산까지 올라가죠. 그럼 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 푹 찬 모습. 이런데 이렇게 돌을 쌓고 먹을 게 없죠. 그러면 추워서 얼어 먹을 게 없어서 굶어지는 일들이 기수로 벌어지죠. 49년 3월이 되면 거의 상황이 종료되죠. 내려오면 산이 중간에도 만여 명이 내려왔더니 또 부두에 있는 주정공장에 가둬놓고 또 1700명을 군사재판 넘기고 사형시키고 육지형무소로 보내죠. 그런 지금 불법 재판이기 때문에 지금 70명을 무죄를 받고 있고 49년 6월이 되면 무장대 살인범이 사살이 되지만 그 이후에도 조그마한 전투이 계속적으로 벌어집니다. 저희가 강원시 옆에 있는 도인대에서 당시 주민들이 학살 당한 곳이거든요. 당시는 막 죽일 때야.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11명이 불 속에 숨었는데 들켰어. 주민들이 나오래. 그래서 나가면 죽어. 안 나가. 안 나오니까 총 빡빡 쏘고 안 나와. 그러니까 수류탄도 던져. 안 나와. 입구에서 불을 피워서 식사시키고 불 피워서 여기 들어갈 때는 돌을 돌 위에서 막은 밑에도 처리를 못해요. 그걸 부장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소년별, 왜냐하면 중학생, 중학생, 친구들 내려가서 상황 파악해 말아야 내려가서 교체했더니 11분 죽었는데 동네 사람이 일단 누군지 알아. 좋은 세상에 오면 아니라 이렇게 정리해놓고 인적사항을 기록했는데 좋은 세상에 빨리 안 오고 세월이 흘러서 잊어버렸지. 이 얘기들은 사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몇 날 며칠을 찾아서 찾았지. 1992년 4월 2일날 전국 신문에 보도가 되죠. 이 다란치는 엄청난 상징이 있죠. 우리가 이 불에서 사람이 죽는 게 발견됐어. 그러면 사살 때 죽었구나 이렇게 표현할 건데 그 소년이 그때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상황에 대해서 증언을 한 거죠. 그러면서 사상이 전국화가 돼요. 그렇지만 이 시신들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서 유가족들이 11분의 1을 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뿌려주죠. 왜? 무덤을 만들면 나중에 거기 성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집니다. 많은 제주분들이 우려대로 한국 전쟁이 벌어지자 보도연맹이라고 제주는 예비검토이라고 하죠. 그래서
서다로운 데서는 죽임을 당해가지고 맥주 일전 치료 만백리도에게 이거 완전 네가 부셔. 그래서 네가 합의금 물어줘야 돼. 1200년, 1500년에 죽임을 당했는데 전국적으로 10만에서 야, 모자 치면 못해요. 이거 못해요. 여자는 알았지? 알았어, 물었어. 완성이 안 됐어. 그래서 10만에서 50만 수준을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기모점이 대전 골령골이 1km에 거쳐서 3천에서 7천 명이 죽임을 당해요. 근데 친구들끼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시 세상 당시에 제주 주민 10분의 1쯤이 죽임을 당했고 희생자의 만연히 요약장하고 여러분 같은 어린이 여성. 여러분들이 어려서 여자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남자들의 몇십 배 고통을 겪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여자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참아요. 어찌됐든 그나마 살아남았어. 너 살아남았어. 너희들이 땅도 있고 집도 있고 근데 아빠, 엄마, 오빠, 남동생, 감수 그래서 먹고 살만한데 친척들이 불러. 양자 드려야 된다고 그러면 조상 부셔야 되는 거 인내를 갖고 고통을 겪죠. 0.47, 0,475. 0점이 아니고 소수점 찍었을 때는 이게 아니고 10,000명이 안 되다 보니까 475명을 상대하는 거고 이게 뭐냐면 희생자 신고를 했어. 희생자 신고를 했는데 정부에서 심사하는 신고했다고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신고해서 다 조사하고 서류고 여러 가지 이노칭 보증한 사람을 조사해서 인정해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만여 명이 죽임을 당하는데 정부에서 인정한 건 15,000명밖에 안 돼요. 왜? 정확한 자료들이 없으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주에는 엄청나게 희생당한 곳이 노영, 북촌, 가실이죠. 그런데 여기는 북촌은 이틀에 400여 명이 죽임을 당한 대표적인 곳입니다. 평정 선생의 순위삼촌 읽어보시고 이거 사람이 하나 없네요. 자 여기는 희생자 신고한 내용이죠. 그런데 12살 이런 애들이 빨갱인가요? 68세 지금은 한 100세 됩니다. 남자들 그냥 막 죽였다고 보고 여기 애들 여자들은 제가 차마 얘기 못하겠고요. 꼬마를 3달 낳는 이런 애들이 무슨 죄 있어? 제주도 사람이 빨갱이라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고 죽었기 때문에 빨갱이가 된 거죠. 그 이후에도 조선시대에 있었던 연자제가 작용을 합니다. 치와보는 사이 사관학교 가면 그런데 면접에서 떨어져요. 왜? 가족 중에 빨갱이가 있다. 경찰에는 27,000명, 관공서에는 5만 명의 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럼 제주도 사람이 웬만하면 다 그럽니다. 그 이후에도 조작 가천 사건이 연루가 됩니다. 제주도 전국의 2.5%, 무려 34%가 제주 사람이 관련되는데 제주 사람 빨갱이가 이렇게 됐습니다. 제주 사람은 제주에서 알기 시작한 게 아니고 일본에서부터 알기 시작한 1925 이분은 지금도 살아 계세요. 100세.
우리나라의 나이로 100세인데 57년대 까마귀주, 그 다음에 화산들하고 여러분들 좀 어렵겠지만 그 유명한 화산들한 책을 12권 20년 동안 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제주도 피해 역사, 제주 사상인민당 투쟁사를 쓰면서 일본에서는 사상이 계속 확대 재생산됩니다. 앞에 안 하는 이런 얘기 있잖아. 네. 진문학교에 있으면 이제 자, 대한민국에서 사람을 알리기 시작하죠. 4.19 혁명이 일어나자 제주 신고 전무가 사사비행자 접수 신고를 받다가 1년 후에 5.16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잡혀 들어가서 곤욕을 치릅니다. 결국 또 잠잠하다가 1978년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서 가야 돼. 서울대 출신, 노영동 출신 현경 선생이 사령은 서울대에서 너 오라 안 해. 연대가 너의 그림이 1978년대 한리 삼촌이라는 소설을 써. 그런데 빨갱이가 일으킨 걸 네가 치면서 잡혀 들어가고 고문당하고 구속되고 책은 금성하지만 이 책이 중요하고는 대한민국 사상을 최초로 알린 책이죠. 자, 마무리할게요. 결국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사상 추천으로 공부가 되고 2003년 우리가 되면 정부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오죠. 당시 노무현 대통령 시절 성질이 얼마나 급했는지 정부 보고서가 나오고 보름 만에 제주도에 와서 제주 도민들한테 진정어리 사과를 했죠. 사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이고 4.3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3만 명이 죽은 3만 개의 사건입니다. 자, 궁금한 사항 질문 받을게요. 없어? 자, 이제 시험 보러 가면 되나요? 네, 있지? 자, 인민이라는 단어가 지금 원교 실력이 몇 번 나왔죠? 자, 저는 사삼 해설사 김익조이고요. 맛있는 점심 드세요. 네. 빨리 일찍 하고 싶은